안녕하세요. 평일 아침 7시에 시를 읽어주는 시인 장병길입니다. 오늘은 신춘문예 당선자 이선자님의 돌에 물을 준다를 정중히 모셔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미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제가 읽는 시를 차분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돌에 물을 준다. 돌에 물을 준다. 멈춘 것도 같고 늙어가는 것도 같은 이 조용한 목마름에 물을 준다. 입기 품은 흙 한 덩이 옆으로 옮겨온 너를 볼 때마다 너를 발견했던 물새우 투명한 그 강가의 밤이슬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목말라 너에게 물을 준다. 나를 건드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도 없었고 뒤돌아 볼 수도 없었다. 나는 무거웠고 바람은 또 쉽게 지나갔다. 움직일 수 없는 내게 바람은 어둠과 빛을 끌어다 주었다. 때로 등을 태워 검어지기도 했고 목이 말라 창백해지기도 했다. 아무하고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긴 꼬챙이 같이 가슴을 뚫고 오는 빗줄기로 먹고 살았다. 아픔도 더더구나 외로움 같은 건 나를 지나는 사람들 이야기로만 쓰여졌다. 나는 몸을 문질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도 없이 몸을 문질렀다. 내 몸에 무늬가 생겼다. 어깨진 시간의 무늬 사이로 숨이 나왔다. 강가 밤이슬 사라지고 소리 없이 웅크린 기억들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너의 긴 길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멈출 수도 늙어갈 줄도 모르는 돌 속의 길이 나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도 문학의 깊이를 짚어보는 차원에서 시 한 편의 의미를 진중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돌에 물을 준다. 제목이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시인의 시심이 깊어 굉장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돌에 물을 준다. 첫 문장이 제목과 같습니다. 멈춘 것과 같고 늙어가는 것도 같은 이런 현상은 삶이 정체되어 의욕을 잃으면 나타나죠. 돌에 비유한 자신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화자가 권태기 혹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조용한 목마름에 물을 준다. 조용한 목마름은
입이 바싹바싹 타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두고 보죠. 이끼 품은 흙 한 덩이 옆으로 옮겨온 뿌리에 흙이 묻은 이끼이겠지요. 너를 볼 때마다 관상용 이끼를 덮어놓은 조경석이 떠오릅니다. 너를 발견했던 물새우 투명한 그 강가의, 물새우는 민물새우입니다. 돌과 조무한 곳, 집으로 가져온 곳이 맑은 강가이군요. 밤이슬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목말라. 서술하는 문장이 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봐야 이해가 갑니다. 너에게 물을 준다. 밤이슬이 돌이나 이끼를 촉촉하게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목마름을 생각해 물을 준다. 이 타심이 남다릅니다. 제목과 첫 문장의 돌에게 물을 준다의 의미가 여기에 있군요. 1년을 요약하면 내가 강가의 밤이슬을 생각하며 현재의 목마름을 생각해 돌에게 물을 준다. 나를 건드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도 없었고, 이어는 나 중심으로 문장이 전환되었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상실이 느껴집니다. 뒤돌아 볼 수도 없었다. 나는 무거웠고 바람은 또 쉽게 지나갔다. 모두가 지나가는, 가는 길을 가는 곳에 홀로 있는 자신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내게 바람은 어둠과 빛을 끌어다 주었다. 움직일 수 없는 의미는 무엇에 얽매인 듯한, 깊이 빠져나올 수 없는 나에게 어둠과 빛은 상반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때로 등을 태워 검어지기도 했고 목이 말라 창백해지기도 했다. 이 문장으로 보아 어둠과 빛이 결코 화자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흰 꼬챙이같이 가슴을 뚫고 오는,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속앓이겠죠. 계속해서 비수를 지르는 꼬쟁이, 화자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빗줄기로 먹고 살았다. 아픔 속에 살았다는 말이겠죠. 비참함이 묻어납니다. 더더구나 외로움 같은 건 나를 지나는, 외로움에 쌓인 나를 지나는 사람들 이야기로만 쓰여졌다. 나는 몸을 문질렀다. 캄캄한, 지나는 사람이 겪는 외로움으로 안다. 외로운 나를 몰라준다는 뜻이겠죠. 몸을 문질렀다는 발버둥 혹은 자책하였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도 없이 몸을 문질렀다. 끙끙거리며 되씹었다.
절규했다는 이야기겠죠. 내 몸에 무늬가 생겼다. 상고의 결과가 무늬이군요. 어떤 무늬인지 궁금합니다. 엇깨진 시간의 무늬 사이로 숨이 나왔다. 엇깨진 시간의 무늬는 상처이겠죠. 숨은 한숨이 아닐까요? 이연을 요약하면 나는 무겁고 외로웠으며 어둠 속에서 몸을 문질렀다. 무늬가 생겼고 그 사이로 숨이 나왔다. 상황을 언급하였습니다. 강가 밤이슬 사라지고 화제가 내가 돌에 물을 준다. 나의 심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이젠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소리 없이 웅크린 기억들이 어둠에 묻힌 시간 상황을 더듬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의 긴 길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너의 긴 길, 강가의 돌이 지나온 길이겠죠. 멈출 수도 늙어갈 줄도 모르는 돌의 삶이죠. 돌 속의 길이 가전 고초를 겪으며 돌이 살아온 길, 돌이 굴러온 길, 돌에 새겨진 무늬. 나에게 물을 준다. 물을 준다. 용기를 준다는 의미겠죠. 마지막 3년을 요약하면 멈출 수도 늙어갈 줄도 모르는 돌의 삶이 나에게 용기를 북돋운다. 이 시를 되씹으면 물새우같이 투명한 강가에서 가져온 돌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겁고 외로운 삶을 되돌아보고 돌이 굴러온 길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시, 감상하기에 다소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주옥 같은 구절은 멈춘 것도 같고 늙어가는 것도 같은 이 조용한 목마름에 물을 준다. 움직일 수 없는 내게 바람은 어둠과 빛을 끌어다 주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도 없이 몸을 문질렀다. 소리 없이 웅크린 기억들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기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 어떤 구절을 와닿았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며 시 울림을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보시죠. 돌에 물을 준다. 돌에 물을 준다. 멈춘 것도 같고 늙어가는 것도 같은 이 조용한 목마름에 물을 준다. 입기 품은 흙 한 덩이 옆으로 옮겨온 너를 볼 때마다 너를 발견했던 물새우 투명한 그 강가의 밤이슬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목말라
너에게 물을 준다. 나를 건드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도 없었고 뒤돌아볼 수도 없었다. 나는 무거웠고 바람은 또 쉽게 지나갔다. 움직일 수 없는 내게 바람은 어둠과 빛을 끌어다 주었다. 때로 등을 태워 검어지기도 했고 목이 말라 창백해지기도 했다. 아무하고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긴 꼬챙이같이 가슴을 뚫고 오는 빗줄기로 먹고 살았다. 아픔도 더더구나 외로움 같은 건 나를 지나는 사람들 이야기로만 쓰여졌다. 나는 몸을 문질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도 없이 몸을 문질렀다. 내 몸에 무늬가 생겼다. 어깨진 시간의 무늬 사이로 숨이 나왔다. 강가 바빗을 사라지고 소리 없이 웅크린 기억들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너의 긴 길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멈출 수도 늙어갈 줄도 모르는 돌 속의 길이 나에게 물을 준다. 창의적인 작품은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겐 훌륭한 스승이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에겐 지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